안녕하세요. 당당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방에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당뇨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지난 올리브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기름들을 계속 사용하면 당뇨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대사질환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런 기름들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헥세인, 아세톤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리를 할 때 기름을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당뇨인들은 어떤 기름 사용해야 할까요? 단연코 올리브유죠.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유에 대한 좀 더 깊은 정보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도 함께 나눠볼게요. 올리브유가 당뇨에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올리브유에는요, 올레오칸탈, 올레산,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트에 파는 올리브유를 사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마트에 진열된 수많은 올리브유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많이 헷갈리시면 용기를 먼저 살펴보세요. 마트에 가면 이런 올리브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는 빛에 약해요. 어두운 병에 들어있고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도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떤 걸 구입해야 할까요? 전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꼭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퓨어 올리브유, 버진 올리브유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올리브유 중에서 등급이 좀 낮은 거고요. 다른 기름이 섞인 거예요. 구입하시기 전에 꼭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좀 전에 다른 기름이 섞인 올리브 오일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진짜가 아닌 거 아닌가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게 섞여 있다면 가짜가 맞겠죠? 그럼 어떻게 진짜 올리브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올리브유는 일반적으로 7도씨 이하에서는 돼지나 소 기름처럼 굳어야 해요. 하루 지나서 안 굳으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 보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집에서 두 가지 올리브 오일을 먹고 있었거든요. 볶음 요리용과 생식용이요. 아무래도 생식용은 조금 더 좋은 거 먹자 해서 비싼 거 샀고요. 볶음 요리용은 코스트코에서 구매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봤죠. 근데 반전! 비싼 건 완전히 굳지 않고 코스트코에서 산 일반용, 이것도 엑스트라 버진이긴 하지만 일반용은 완전히 굳었어요.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로 수입회사에 전화를 했고요. 이렇게 성분 분석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확실하게 왜 완전히 안 굳는지는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올리브유를 고를 수 있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성분 표시 읽는 방법이나 그런 거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올리브 장인이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제주도에서 올리브 농장을 운영하시고 올리브 사업을 하시는 올리브 스탠다드 이정석 대표님인데요. 제가 그분께 연락을 해봤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올리브유는 일반적으로 7도씨 이하에서 굽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좋은 올리브 오일을 판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반증을 하려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데 기름이 섞인 상태에서는 정확한 검사가 나오질 않는다고요. 제가 물었죠. 대표님, 그럼 가짜 올리브유가 있을 수 있나요? 라고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보다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유럽에서는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슈이고 뉴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염려 마시고 한국에 수입되는 올리브 오일은 거의 엑스트라 버진이 많고 다른 성분이 조금 있더라도 일반 식용유를 먹는 것보단 올리브유가 훨씬 이득이 많기 때문에 드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올리브유 사건들을 찾아보고 적발된 업체, 브랜드도 알아봤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등이요.
여러 나라에서 올리브유가 많이 사용되면서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제품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올리브유는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의 어두운 용기에 담는 것을 구매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요리용은 산도 0.8, 생식은 0.3 이하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병 뒷면의 날짜를 확인했을 때 가공일 또는 압착일 또는 병합일이 가장 최근 것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지금은 2025년도 거 구매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올리브유를 처음 개봉했을 때 풀향이 나고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맛이, 목이 좀 칼칼하다 싶은 정도로 맛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구매 홈페이지에서 올리브 나무 품종이 섞이지 않고 한 개의 품종으로 만든 것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기농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이유는요, 올리브를 따고 나서 농약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옮기면서 올리브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신뢰도 높은 인증 마크 하나 이상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2개 이상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화면에 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인증할 수 있는 인증 마크 올려드릴게요. 요거 잘 확인하시고 병 뒷면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짜를 만들 때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가격까지 일부러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저도 이번에 유럽의 뉴스와 기사를 검색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놀라고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더욱더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다 안 됩니다. 올리브오일 드세요. 플라스틱 병 안 되고요. 어두운 유리병에 든 거 사셔야 합니다. 뒷면에 엑스트라 버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홈페이지에 단일 품종, 유기농, 인증마크 1개 이상 2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는 더 열심히 자료를 찾고 공부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더욱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영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당당당!